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남부지방에는 조금은 피해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인지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은 조금은 맑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처럼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0.26% 다시 한번 2400포인트를 지켜주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의 급등이 나오면서 77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그나마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한 종목 없이 오늘은 조금은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확실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에서 하루 거래대금 5조 원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추석 연휴도 있고 또 최근에 시장 상황도 좋지 못했던 만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도세, 9월 들어서 매도세가 조금은 가파라지나 그런 우려감을 가졌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매도 폭을 보세요. 그렇게 우려스러운 매도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다행인 것 같고, 또 최근에 환율이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다행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대금은 코스피하고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던 삼성전자, 오늘도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울러 종가상으로 20만원을 돌파했던 현대차, 오늘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번 달 들어서 처음이네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게 단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매도 시점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성일하이텍,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기아, 이런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오늘도 폐배터리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성일하이텍이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기관도 하나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인해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보합, 그리고 상해 지수는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0.6%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크게 변동성 없이 조금은 무난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미장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자, 이번 주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또 다다음 주에는 9월 FOMC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앞두고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내리막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CPI 지수라든지 FOMC에서 조금은 우리의 기대치를 벗어나는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반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달에도 아마 이쯤 되었었겠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었고 생각보다 예상치를 벗어난 지표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날을 밀리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 다음날부터 해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려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8% 초반 내지는 서프라이즈하게 7% 후반대까지 그렇게 떨어진다면 연준에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다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준의 생각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일단은 기존은 이렇게 유지가 되되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마치 지난 6월 달처럼 부정적인 시장 전망들이 많이 주가에 녹아들었고 8월 중순부터 반등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용해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발표 그리고 2주 뒤에 있을 F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난 6월 달이었죠. 코스피를 볼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때만큼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드시 상승 후에 또 한번 눌러주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어두운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대의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오랜 기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월달 원유 감산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조금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저녁에 국제 유가가 4% 가까이 크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 이게 원상복귀가 되었고 오늘 조금 또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유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4개월 연속으로 유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증산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는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 감산 폭을 조금 더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서 연말에도 유가의 추이를 계속해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1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크게 뛰지 않았고 또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를 한번 보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 초, 21년 초였는데 이때는 한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깐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있어서 세계 1위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월간 기준으로 3위를 달리고 있었던 중국의 BYD 이 기업에게 2위를 내줬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만 본다면 계속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내수에 집중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배터리 점유율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또 SK온은 4위, 삼성 SDI는 5위까지 모두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사가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가능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내수 시장으로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1억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와 중국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 어쨌든 BYD에게 추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 시장까지 포함한 수치인 만큼 우리가 중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여전히 국내 기업 배터리 3사는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전반적인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장 초반에 약간의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촬영 시점에 다시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빨간불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로 돌렸던 만큼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하고는 다르게 흐름이 조금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 외국인의 수급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의 매도세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할까? 이 점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의 거친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사이에 3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가능성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메모리 시장이 DDR4에서 DDR5 쪽으로
옮겨가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DDR4에서 DDR5 쪽으로 본격적인 메모리 반도체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된다면 메모리 가격이 조금은 안정될 가능성도 있고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정말 꾸준히 매수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적인 측면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변곡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캐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수급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고 구간이다.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태풍도 지나갔고 또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다시 개장을 하는 만큼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또 내일 국내 시장까지도 이런 모습이 연결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